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때는 젊었을 때고 이때는 좀 연세가 드신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중국 분이신데 유명한 연예인의 아버지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관상을 들어가기 앞서 이게 예를 든 것입니다. 이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관악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머리에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관상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꼭 관상학 공부만 아니라 어떠한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뭔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하고 관악산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먼저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하나도 없고 뾰족뾰족하죠? 그리고 눈이 덮여 있고 이게 아마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느낌, 기운이 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느끼는 기운이 어떻게 내가 전달이 되는지 그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관악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악산이 나한테 주는 느낌, 기운, 기세, 에너지가 어떤지 달리 보이죠? 에베레스트산하고 관악산하고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두 산에서 느끼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관상학이 그런 것입니다. 공부하는 데서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필 때 기운, 기세, 에너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꼭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시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분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 기세, 에너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써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가지고 몸을 쓰겠죠. 하지만 머리로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써가지고 성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육인도 그렇죠. 힘든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머리하고 몸입니다. 또 하나를 넣는다 그러면 타고난 기질 있죠. 소질, 재능 있죠. 하지만 크게 나누면 머리하고 몸입니다. 그러면 이분을 봤을 때 이 얼굴 관상에서 머리를 쓰고 살아갈지 몸을 쓰고서 살아갈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을 감정하는데 인물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사진을 젊었을 때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할 그럴 상으로 여러분께서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 얼굴을 보고 한번
그렇게 판단이 드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쓰지 않으면 몸을 써서 한평생 먹고 사는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딱 그렇구나 하실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실제 몸으로 자기 타고난 기질 이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운, 기세 이것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상에 있는 유튜브, 역학에 있는 유튜브, 다른 기타 유튜브를 한번 다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기운, 기세, 에너지 이게 다 다릅니다. 물론 콘텐츠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사람한테 느끼는 기운은 똑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관상을 하나 살펴보면 이게 좀 흐려서 젊은 사진 갖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 한번 보시죠. 눈꼬리가 올라가 있죠. 눈이 짧습니다. 이 눈이 짧다는 것은 눈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눈이 이렇게 짧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냐면 좀 유약한 분, 의지가 약한 분들이 많고 짧은데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성질이 아주 만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코 한번 보십시오. 코가 좀 틀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눈과 눈 사이를 상근이라고 합니다. 콧대도 약하고요. 좋지 못한 코입니다. 코가 일단 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형을 해가지고 바로 잡으면 운세가 나빴던 것도 좋아지거나 운세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형을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못 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타고난 운세 기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용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세를 바꾸는 것은 이 성형을 해가지고 똑바로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코는 중년에 해당됩니다. 이런 코는 반드시 실패가 따릅니다. 그리고 입 한번 보십시오. 입은 두툼하죠. 전체적으로 얼굴이 조화 균형이 깨진 그런 상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조화 균형이 깨진 상. 맑고 깨끗한 그런 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에는 마음의 상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하고 보이는 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얼굴과 체상은 마음의 상이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쓰게 되면 얼굴이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코가 휘었던 게 똑바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눈이 틀어졌던 게 바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운, 느낌, 에너지가 바뀐다는 것. 이게 바뀌어야만 운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은 결코 좋은 상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식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관상평을 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이분의 이력이라든지 또 다른 분의 이력이라든지 좋고 나빴던 과거의 그런 경력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못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드리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은 피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얼굴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